안녕하세요. 정치는 선거가 끝나면 잠시 숨을 고르는 법입니다. 승자는 승리의 이유를 분석하고 패자는 패배의 원인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선거는 끝났는데 정치권의 분위기는 마치 전쟁이 이제 시작된 것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 이후 책임론에 휩싸였고 민주당은 겉으로는 승리를 말하지만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모두가 이겼다고 말하는데 아무도 웃지 못하고 있을까? 오늘은 선거 이후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흐름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 이후 가장 먼저 나온 반응 가운데 하나는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였습니다. 보통 선거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당선은 책임론이 등장합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어떤 전략이 실패했는지, 지도부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다소 다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부 인사들은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은 남겼다. 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당은 한 번의 선거로 사라지는 조직이 아닙니다. 문제는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감정입니다. 국민들이 보고 싶었던 것은 성과 자랑이 아니라 반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선거에서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먼저 나와서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책임을 논하는 모습이 나왔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치는 결과로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선거는 국민이 내리는 가장 직접적인 평가입니다. 그 평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위로가 아니라 자기 점검입니다. 국민의힘은 곧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그런데 후보 명단이 공개되자 정치권에서는 한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또 그 사람들인가? 김독, 성일종, 정점식. 모두 정치권에서는 익숙한 이름들입니다. 물론 경험이 있다는 것은 장점입니다.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당 운영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정치 경험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선거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새로운 얼굴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 국민이 변화하라고 했는데 정당은 변하지 않는다. 실제로 한국 정치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비판입니다. 선거가 끝날 때마다 혁신을 외치지만 결국 지도부는 익숙한 인물들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도부 책임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점식 의원은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은 당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정당이 선거 이후 곧바로 내분에 빠지면 회복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책임을 묻지 않는 조직 역시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책임을 물으면 분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책임을 묻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선택해야 할 것은 단순한 인적 교체가 아니라 왜 국민들이 등을 돌렸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입니다. 이번 선거 이후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는 선관위였습니다. 투표지 부족 문제, 관리 부실 논란, 선거 운영 문제, 이런 이야기들이 연이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항상 문제가 발생한 뒤에야 책임 이야기가 나오는가? 더 중요한 것은 이번 논란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선관위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사전투표 관리 문제, 채용 비리 의혹, 행정 운영 논란, 그때마다 사과는 있었지만 국민 신뢰가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그 제도를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만약 국민들이 선거관리 시스템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란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신뢰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진상규명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선관위 논란이 계속될 경우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신은 결국 정치권 전체를 향하게 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기에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야권에서는 보다 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선관위 문제는 앞으로 국회에서도 상당한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겉으로 보면 민주당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분위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최고위원들은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준 메시지를 제대로 읽어야 한다고, 선거 결과만 보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치에서는 승리가 가장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겼다고 생각하는 순간 긴장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내부 인사들이 연이어 성찰을 이야기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지역 중 하나는 서울입니다. 서울은 단순한 지역이 아닙니다. 정치적 상징성이 매우 큰 곳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국적으로 성과가 있었더라도 서울에서 기대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서울 민심은 다르게 움직였는가? 무엇이 부족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 평가위원회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거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국민의힘은 책임론과 혁신 논쟁, 민주당은 승리 이후의 내부 평가, 선관위는 신뢰 회복 문제,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또 하나의 거대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당권 경쟁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상 밖의 이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석, 송영길, 그리고 이재명 정부 이후 권력 지형을 둘러싼 새로운 움직임. 과연 민주당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정치에서 가장 무서운 싸움은 언제 시작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선거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권 사람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선거가 끝난 다음이 진짜 싸움이라고. 왜냐하면 선거가 끝나면 국민을 상대로 한 경쟁은 끝나지만 그 순간부터는 권력을 둘러싼 내부 경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승리, 하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다음 권력을 향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상치 못했던 이름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송영길,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이후 민주당의 미래를 둘러싼 새로운 세력 구도.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이상한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보통 선거에서 이긴 정당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지도부는 승리를 선언하고 의원들은 서로를 축하합니다. 그런데 이번 민주당 분위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선거평가위원회 구성을 언급했습니다. 외부 인사와 내부 인사가 함께 참여하는 객관적 평가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정치에서는 모든 말에 의미 있습니다. 왜 굳이 승리 직후 평가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을까요? 이것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최고위원들이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국민의 채찍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장의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대통령 지지율만 믿고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들이 잇따라 나온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민주당은 여전히 강합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정부 출범 초기 프리미엄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이 시기를 가장 위험한 시기로 봅니다. 왜일까요? 지지율이 높을 때는 내부 문제를 쉽게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과거 여러 정권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지지율이 높으니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민심이 급격히 돌아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성찰과 반성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 속에는 단순한 승패 이상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가 끝난 뒤 항상 특정 지역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서울이 그 지역입니다. 서울은 대한민국 정치의 축소판입니다. 연령, 직업, 계층, 지역 출신 모든 요소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민심은 전국 민심의 방향을 예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국 단위 성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당내 일부 인사들이 서울 결과를 특히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왜 수도권 민심이 완전히 결집하지 않았을까? 왜 일부 지역에서는 기대 이하의 결과가 나왔을까? 이 질문이 앞으로 민주당 전략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정치권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바로 송영길 전 대표입니다. 송영길이라는 이름은 민주당 정치사에서 결코 가벼운 이름이 아닙니다. 인천시장, 국회의원, 당대표, 오랜 정치 경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런 송영길이 다시 국회로 복귀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나왔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국회 사무실 사진을 공개한 것입니다. 단순한 사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에서는 사소한 장면도 메시지가 됩니다. 특히 그가 언급한 818호 의원실, 그 공간은 단순한 사무실이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사용했고 이후 다른 민주당 핵심 인사들이 이어받았던 공간입니다. 송영길은 그 상징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은 그 메시지를 곧바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 장면입니다. 송영길의 글이 올라온 뒤 불과 12분 만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댓글을 단 사람 김민석 국무총리였습니다. 그 내용도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살릴 큰 인물, 귀한 원내 복귀, 진심으로 축하한다. 정치권에서 공개 메시지는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특히 총리급 인사가 공개적으로 이런 평가를 내놓았다는 점은 여러 해석을 낳았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정치적 연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치권이 이 장면을 매우 주목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선거가 끝난 직후 당내 평가가 시작되는 시점, 전당대회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 그리고 차기 당권 구도가 거론되는 시점, 모든 시계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치에서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가장 계산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은 지금 송영길과 김민석의 움직임을 단순한 덕담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는 여러 이름이 거론됩니다. 친명계, 비명계, 중도 성향 그룹, 지역 기반 정치인들, 각자의 이해관계가 존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체제가 강력하다고 해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차기 지도부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내 세력 재편은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보이는 작은 움직임들은 어쩌면 그 거대한 변화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정치학에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권력은 공백을 싫어한다. 누군가 떠나면 누군가 들어옵니다. 한 시대가 끝나면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보입니다. 누가 차기 지도부를 장악할 것인가? 누가 친명계의 핵심으로 남을 것인가? 누가 새로운 중심축이 될 것인가? 이 질문들은 이미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민주당 내부 문제를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집단이 국민의힘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야당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상대는 강한 여당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당 내부 갈등은 야당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 내부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당대회와 당권 경쟁 과정에서 어떤 균열이 생길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최근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선관위 문제입니다. 노태악 위원장의 사퇴, 계속되는 관리 논란, 국정조사 요구, 그리고 국민 신뢰의 문제, 이 사안은 단순히 선관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야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에 대한 신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문제가 장기화된다면 정치권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새로운 충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과연 노태악 사퇴 이후 선관위를 둘러싼 논란은 어디까지 번질 것인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왜 서로 다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황교안을 비롯한 강경 세력은 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인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책일까요? 정당일까요? 아니면 대통령일까요? 많은 정치학자들은 조금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하고, 국민이 제도를 신뢰하고, 국민이 국가 시스템을 신뢰할 때 민주주의는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그 신뢰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선관위가 있습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최근 불거진 투표지 부족 논란과 선거 관리 문제에 대한 책임입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왜 지금인가? 사실 노 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해 동안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사전투표 관리 문제, 채용 특혜 의혹, 감사원 감사 논란, 선거 운영 부실 논란, 그리고 그때마다 선관위는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사과 횟수가 아닙니다. 문제가 개선됐느냐입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자주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 번의 실수는 실수지만 반복되면 시스템의 문제다. 선관위를 둘러싼 비판 역시 이 지점에 집중됩니다. 만약 단순히 한 번의 행정착오였다면 국민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종류의 논란이 수년간 반복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국민은 묻게 됩니다. 왜 개선되지 않았는가? 왜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하는가? 왜 항상 사후 대처만 있는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신뢰 회복은 쉽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실수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국정조사 추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겉으로는 진상규명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더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단순히 선관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논란이 장기화되는 것은 부담입니다. 선거 결과 자체에 대한 불신이 확대될 경우 여야 모두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찾겠다는 논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국민의힘 역시 이 문제를 마냥 공격적으로만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경우 그 후폭풍은 특정 정당만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체제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강경 대응론과 신중론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경론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합니다. 반면 신중론은 정치적 공방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오히려 국민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다시 정치권에 관심을 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오랫동안 선거 관리 문제에 대해 강한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관련 현장에 직접 등장하며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논란이 된 장면이 있었습니다. 담장을 넘는 모습이 촬영된 것입니다. 황 전 총리 측은 진입을 방해받는 상황에서 우회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비판하는 쪽에서는 과도한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평가했습니다. 같은 장면을 놓고도 해석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정치인은 말을 하지만 국민은 장면을 기억합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정치적 이미지 하나가 수많은 연설보다 강력한 영향을 준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담장 장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지자들은 끝까지 진실을 찾으려는 모습으로 해석했습니다. 비판자들은 관심을 끌기 위한 퍼포먼스라고 평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해석이 맞느냐보다 그 장면이 다시 선거 논란을 정치권 중심 이슈로 끌어올렸다는 점입니다.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부 강경 지지층이 선거 관련 자료를 직접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투표 관련 문서와 자료를 둘러싼 충돌이 있었고 경찰과의 실랑이도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법적 절차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의혹 제기가 가능하지만 그 의혹을 검증하는 과정 역시 법과 제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선을 넘기 시작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국민들이 정치권보다 훨씬 단순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거창한 정치 논리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거는 공정했는가? 관리 체계는 제대로 작동했는가? 문제가 있었다면 누가 책임지는가? 생각보다 단순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아직 이 질문들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큼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신뢰를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점입니다. 선관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논란은 그 신뢰를 조금씩 갈아먹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순히 위원장 한 명의 사퇴가 아닙니다. 국민이 다시 제도를 믿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벌어지는 모든 논란의 근본 원인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점점 더 정치권 전체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여당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야당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관위를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론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사건이 발생해도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다른 진영이 서로 다른 현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결국 국민이 평가합니다. 아무리 정당이 자신들의 논리를 주장해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선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논란이 남긴 가장 큰 과제는 신뢰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떤 선거가 치러지더라도 같은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국민의힘 내부 상황, 민주당의 당권 경쟁, 선관위 논란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벌써 다음 전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차기 당권 구도와 이재명 정부 이후의 권력 재편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이미 치열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가 차기 민주당의 중심이 될 것인가? 국민의힘은 어떤 방식으로 재건을 시도할 것인가? 서울 민심은 왜 정치권 전체에 경고를 보냈는가?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가 사실은 2028년 총선과 차기 대선의 예고편이라는 분석은 왜 나오고 있는 것인가? 정치는 결과보다 흐름이 중요합니다. 오늘 승리했다고 해서 내일도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오늘 패배했다고 해서 영원히 패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권 사람들은 선거 결과보다 선거 이후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은 바로 그 선거 이후에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겉으로는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내부에서는 이미 2028년 총선과 그 이후를 향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아직 체감하지 못하지만 정치인들은 이미 다음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분명 일정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도부 역시 이를 큰 승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정작 민주당 내부에서는 승리의 축배보다 경계의 목소리가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치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알고 있습니다. 진짜 위험한 순간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 직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승리하면 조직은 안도합니다. 긴장이 풀립니다. 문제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쇠퇴가 시작됩니다. 실제로 한국 정치 역사에서도 이런 사례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둔 정당이 불과 몇 년 뒤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성찰, 평가, 반성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누구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많은 정치인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효과입니다. 현재 민주당의 정치적 중심은 분명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높은 인지도, 강한 지지층, 확실한 정치적 영향력, 이 모든 것이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강력한 중심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그 중심에 문제가 생길 경우 조직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미 포스트 이재명이라는 말이 조심스럽게 오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직은 매우 이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정치는 언제나 미래를 먼저 준비하는 사람들의 게임입니다. 이번 선거 이후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장면 가운데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송영길 전 대표의 국회 복귀, 그리고 김민석 총리의 빠른 축하 메시지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정치적 연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상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말보다 메시지를 보내고 정치권은 그 메시지를 해석합니다. 지금 여러 언론과 정치권 관계자들이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민주당 내부에서는 새로운 세력 재편이 시작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정치적 예의였던 것인가? 정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권 경쟁의 분위기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달아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치에서는 종종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강한 여당은 야당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내부 균열 때문에 무너진다. 지금 민주당이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친명계, 비명계, 중도그룹, 지역 기반 정치인들, 세대교체를 주장하는 그룹,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선거에서는 하나로 뭉칠 수 있지만 당권 경쟁이 시작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순간부터는 같은 당 안에서도 경쟁자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 이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정치 역사에서 야당이 극적으로 부활한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방법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것은 단순히 지도부를 교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왜 등을 돌렸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중도층이 떠났는지,
왜 수도권 민심이 흔들렸는지, 왜 젊은 층의 지지를 얻지 못했는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어떤 인물이 원내대표가 되더라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분석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된 지역은 역시 서울입니다. 서울은 단순히 수도가 아닙니다. 정치적 온도계입니다. 서울 민심이 움직이면 전국 민심도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야 모두 서울 결과를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왜 완벽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왜 충분한 반전을 만들지 못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은 여야 모두에게 숙제를 남겼습니다. 노태악 위원장의 사의 표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치에서 신뢰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권력으로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믿어야만 존재합니다. 이번 논란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제도 개선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들이 선거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선거 때마다 같은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선거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민주당은 당권 경쟁에 들어갑니다. 국민의힘은 재건 작업에 들어갑니다. 선관위는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안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게 됩니다. 정치는 결국 국민의 평가를 받는 직업입니다. 어떤 명분을 내세우든 어떤 전략을 사용하든 마지막 판단은 국민이 내립니다. 지금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은 사실 하나의 미래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8년 총선, 그리고 그 이후 대한민국 정치의 방향, 지금의 당권 경쟁도, 지금의 혁신 논쟁도, 지금의 선관위 논란도 결국 그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미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권력 싸움이 아닙니다. 더 나은 정치, 더 책임 있는 정치, 더 신뢰할 수 있는 정치입니다. 선거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이동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승리의 그림자 속에서 새로운 경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패배의 충격 속에서 재건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흐름은 결국 한 곳으로 향합니다. 국민의 선택, 정치인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정당은 변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기억합니다. 이번 선거가 남긴 메시지를 누가 제대로 읽어낼 것인가? 그리고 그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인가? 어쩌면 그것이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선거 이후 정치권의 가장 큰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